네, 안녕하세요. 축구생각입니다. 주말에 있는 승무패 40회차 EPL 초안 영상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EPL 경기들이 8경기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. 이번 주에는 라리가와 EPL 조합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. 우선 제가 지난주에는 주말에는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정배 쪽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일단 2월이 됐죠. 그리고 이변도 좀 어느 정도 나왔었던 것 같고요. 일단 프로토는 일요일에 이 고배당이 적중이 되긴 했었는데 승무패의 결과가 좋지 못했어서 일단 이번 주말에 있는 승무패 일단 우선은 준비해 왔고요. 1라운드에서의 경기력을 좀 토대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.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스톤 빌라 대 에버튼. 저는 이 경기는 좀 난해한 것 같아요. 에버튼이 조금 이 전력 자체가 좀 애매하다라는 이번 시즌의 모습이 좀 그렇게 느낌이 들고요. 그리고 원정에서의 에버튼은 사실은 믿을 만한 팀은 아닙니다. 아스톤 빌라가 공격에 비해서 좀 수비가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경기 때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저는 좀 괜찮게 보긴 했었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아스톤 빌라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아스톤 빌라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고요. 다만 아스톤 빌라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일단은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의 에버튼이나 홈에서의 아스톤 빌라 그리고 경기력도 아스톤 빌라가 조금 더 앞서긴 하지만 이 아스톤 빌라의 수비를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. 에버튼이 경기력이 좀 애매하긴 하더라도 이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은 분명히 남아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두 팀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스톤 빌라의 단독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2번 경기입니다. 아스날 대 레스터. 이거는 아스날의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스터가 지난 경기 때 경기력 괜찮았었어요. 근데 일단 바디가 생각보다는 좀 침묵을 했었고 그 이선이나 아니면 측면이나 아니면 중앙에서의 자원들의 이 공격이 바디보다는 조금 더 위협적이긴 했었습니다. 경기력도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괜찮은 장면들이 많았었긴 하는데 저는 아스날이 더 지금에서의 경기력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수스가 분명히 결정력적인 부분은 아쉬운 선수긴 하지만 찬스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그래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고 이 라카제트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. 최전방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빠지면서 섀도에 들어가는 선수에게 그런 찬스를 내주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좋았었고 레스터의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 충분히 그 득점이 그런 부분으로 득점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스날의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3번 경기는 브라이튼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. 이 경기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좀 난해하기도 하고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. 뉴캐슬의 모습들이 이 브라이튼과의 경기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브라이튼이 맨유 상대로의 결과는 좋았죠. 근데 경기력은 좀 맨유가 못했었던 게 더 크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브라이튼도 물론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상대팀이었던 맨유가 좀 못했었던 게 조금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브라이튼의 도깨비적인 모습은 강팀과 붙었을 때 그 모습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 도깨비적인 모습들이. 근데 뉴캐슬이 강팀이라고 볼 수는 없죠.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비등하다면 브라이튼이 이변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변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브라이튼 쪽으로 투표율이 맨유를 잡았기 때문에 분명히 브라이튼이 홈에서의 경기 상대가 뉴캐슬 브라이튼에게 좀 투표율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투표율이 많이 몰리지 않는다면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현재까지의 생각은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는 생각과 이제 브라이튼에게 투표율이 많이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브라이튼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4번 경기입니다. 사우스햄튼 대 리즈의 경기고요. 이 경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일단은 사우스햄튼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해요. 사우스햄튼이 지난 경기 때 굉장히 아쉬운 모습들이 많았었긴 한데 이 공격진의 개인 능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팀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수비적인 부분보다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장점을 발휘하는 두 팀이라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현재는 초안이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은 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즈의 승도 좀 땡기긴 해요. 그래서 이 투표율을 좀 바라보고 만약에 두 팀에게 한 팀에게 좀 투표율이 몰린다면 승패 방향으로 가져가는 쪽도 생각을 해볼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한 팀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리지 않을 것 같고요. 뭐 한 4, 3, 3 뭐 그쯤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단통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. 단통이라면 리즈 쪽도 좀 끌리는 부분들도 있고 리즈가 지난 경기 때 모습들이 괜찮았었죠. 사우스햄튼은 좀 아쉬웠었던 부분들이 있었었고 근데 이 결정력이 뭐 두 팀 다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면 저는 사우스햄튼이 그래도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팀이 사우스햄튼이지 않을까. 경기력은 리즈 쪽이 조금 더 좋아요. 그래서 그런 홈에서의 이점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사우스햄튼의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번 경기입니다. 울버햄튼 대 풀럼의 경기고요. 울버햄튼 지난 경기 굉장히 아쉬웠었죠. 풀럼은 좀 리버풀 상대로 괜찮았었어요. 제공권도 괜찮았었고 미트로비치가 사실 EPL만 오면 좀 허덕이고 헤매는 선수인데 지난 경기 때 이제 한번 경험을 2년 전에 이제 강등이 됐었다가 다시 올라온 거죠. 그래서 그때 경험을 살려서 경험을 겪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긴장을 하지 않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사실은 개막전의 모습만 놓고 보면 울버햄튼보다는 풀럼이 더 좋긴 했었습니다. 하지만 울버햄튼의 홈이라는 점과 풀럼의 장점은 미트로비치만 막아내면 사실 크게 좋은 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수비가 너무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팀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울버햄튼의 단통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7번 경기입니다. 브랜드퍼드 대 맨유의 경기고요. 이 경기는 맨유 쪽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 경기도 고민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맨유를 단통으로 가져가기에는 브랜드퍼드가 좀 지금 완벽히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보기 어렵고 맨유가 지난 경기 때 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럽긴 했었는데 그래도 맨유는 맨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합니다. 브랜드포드가 수비적으로 단단한 팀이었다면 맨유가 상대팀의 라인을 내렸을 때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겠지만 브랜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그다지 내리는 편은 아니긴 합니다.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는 타입이고 역습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히려 맨유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브랜드포드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10번 경기 노팅엄 포레스트 대 이제 웨스트햄의 경기인데요. 이 경기도 좀 정배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웨스트햄이 지난 경기 때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세트피스나 크로스의 상황에서는 여전히 좀 위협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이 포레스트가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원정이라는 점은 조금은 불안하긴 하지만 이 세트피스나 크로스의 한 방을 생각을 해봤을 때 노팅엄이 쉽게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노팅엄 포레스트의 단통 패, 웨스트햄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경기고요. 첼시 대 토트넘입니다. 이 경기는 승패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경기도 좀 애매한 경기긴 한데 일단은 첼시의 스털링이 들어오고 나서의 모습들이 좀 아쉽긴 해요.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오히려 보강이 잘 된 팀은 첼시보다는 조금 토트넘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
이 두 팀을 봤었을 때 첼시가 지금 쿨리발리 들어오고 나서의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수비적인 모습만 놓고 보면 이 첼시가 좀 앞섭니다. 하지만 공격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토트넘이 조금 더 앞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모습들 이 두 팀의 역습이 좋은 이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승패 방향이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서 이 경기는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EPL 8경기에 대해서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. 저는 내일 저녁일 것 같아요. 승무패 40회차 최종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